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안타깝게 요절하여 천하평정의 의지가 꺾여버린 5대의 마지막 왕조, 후주의 세종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후주 세종의 결의. 후량, 후당, 후진, 후한이 번갈아 왕조를 이어오다가 951년에 이르러 역사의 일대 전환기가 된 과기의 후주가 탄생하였습니다. 후주의 창시자 태조 과기는 진양 출신이었지요. 954년 태조 과기가 병사하자 34살의 진왕 시영이 세종으로 재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과기는 아들이 없어 처남 시수레의 아들 시영을 양자로 맞아들여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과기의 병사 소식을 들은 북한의 유승은 하늘이 내려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유나라와 연합하여 개봉 공략에 나섰습니다. 갓 즉위한 세종은 국상 중인데다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북한의 도전에 굴복할 수는 없었지요. 세종은 친히 진두지휘에 나서 북한과 싸울 결의를 보였으나 조정 중신들의 대부분은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고평산의 전투와 엇나간 풍도의 눈치 보기. 이때도 처세술의 대가로 이름을 날린 풍도가 뛰어나와 세종을 만류하였습니다. 이때 풍도는 73세의 나이였고 태사의 자리에 있었지요. 풍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실한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때만은 어찌된 일인지 세종의 출진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풍도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당시 문무백관 가운데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이에 영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군대의 선두에 서서 황하를 건너 산서성 동남부의 고평산에서 북한군을 맞아 싸웠습니다. 후주의 장병들 중에는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았으나 세종은 이풍당당하게 말에 올라 전군을 지휘하였습니다. 세종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노장 조광윤 등과 함께 병사들의 선두에 서서 적진에 돌입하였습니다. 세종과 조광윤의 선전으로 북한군의 기세가 꺾이자 후주의 정예군이 일대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전세는 역전되고 싸움은 후주군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유승과 연합했던 요나라 군대는 감히 후주군에게 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유승은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진양으로 도망쳐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후주군이 이 고평산의 전투에서 대승한 것은 풍도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일이었지요. 그 후 풍도는 완전히 자신을 잃었고 그해의 병사함으로써 지조없는 일생을 마쳤습니다. 북한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세종은 자신을 얻어 천하통일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황제의 자리에 30년간 군림할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지요. 처음 10년 동안은 천하를 평정하고 다음 10년은 백성들의 생활을 정비하고 마지막 10년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한다는 설계도였습니다. 세종의 천하평정 전략의 골자는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그리고 남쪽을 먼저, 북쪽은 나중에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내정의 충실, 군기의 확립, 인재의 등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천하평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세종은 서부 토벌에 나서 진, 봉, 성, 계 등 4개 주를 차지하였으며 또 남당을 공략하여 양자강 하류의 14개 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듯 우길승천하는 후주의 존재는 각 지방에 할거하고 있던 지방정권에게 큰 위협이 되었지요. 남당의 황제는 남경에서 남창으로 천도하려 하였고 남한의 황제도 앞날을 비관하여 술만 마시며 멸망할 날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유승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북벌에 나선 세종 아깝게 타계하다. 이 무렵의 요나라는 수왕이 집정하고 있었는데 국력이 눈에 띌 정도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수왕, 즉 잠자는 왕이란 이름은 야율덕광의 아들 술유리, 밤에는 술만 마시고 낮에는 잠만 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요. 대내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종은 후진의 석경당이 거란에게 넘겨주었던 연운 16주를 탈환하고자 959년 마침내 북벌에 나섰습니다. 북상하는 후주의 군대 앞에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으며 북벌군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세종이 친히 거느리는 후주군이 하북성 대청하에 도착하자 하남에 영주, 영주가 기순하였고 하북의 와교관, 익진관, 유주관 세 관문이 투항하였습니다. 후주의 군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남, 하북의 3개 주와 3개 관문을 탈환했다는 소식은
요나라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었지요. 요나라는 급히 북한의 유승에게 사자를 보내 후주군의 후방을 공격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때 세종은 공격 기세를 유지하여 계속 북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부장들은 너무 깊숙이 추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후주군은 일단 공격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애석하게도 세종이 갑자기 위급한 병에 걸려 후주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봉으로 돌아온 세종은 병상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처리할 여러 가지 일을 지시하고 39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습니다. 그가 꿈꾸고 계획하였던 천하평정을 눈앞에 두고 요절하였으니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송나라 조광윤에게 제위를 넘기는 후주. 황제의 자리에 30년간 군림하여 처음 10년 동안은 천하를 평정하고 다음 10년은 백성들의 생활을 재정비하고 마지막 10년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한다는 그의 설계도는 안타깝게도 불과 5년 만에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시종훈이 제위를 계승하니 그가 공제이며 그때 나이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친위군의 통수 조광윤이 남침해 오는 요나라 군대를 맞아 싸우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북상하던 도중 오늘날 개봉시 동북의 진교진인 진교역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어린 황제를 모시고 요나라와 전쟁을 치르기를 불안하게 생각한 장군들은 이 자리에서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장군들의 추대를 받아들인 조광윤이 개봉으로 돌아와 후주의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송왕조를 세우게 된 것이죠. 물론 이때 요나라 군대가 침략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조광윤이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 거짓으로 꾸민 일이라는 것이 유력한 설이나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5대 최후의 왕조였던 후주는 960년에 3대 10년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천하통일의 의지에 불탔던 세종은 웅대한 사업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때를 전환점으로 분열에서 통일이라는 커다란 물결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기 할거한 중원 이남. 한편 중원 이남의 지역에서는 10개 나라가 할거하였습니다. 이들 10개 나라는 보통 오, 남당, 전촉, 후촉, 남한, 초, 오월, 민, 형남, 북한을 가리킵니다. 10개 나라가 같은 시간대에 병존한 것은 아니었고 오가 멸망하자 남당이 오를 대신했고 전촉이 멸망하자 후촉이 그 뒤를 잇는 시기였습니다. 이들 10개 나라의 지배자가 각지에 할거하여 황제나 왕을 일컬은 것은 북쪽의 5대와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이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958년 후주의 세종이 친정에 나서 양주까지 남하해 오자 남당은 강북 14개 주를 후주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황제의 칭호를 버리고 다만 국주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강화를 맺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지요. 이듬해에 후주의 세종은 죽었지만 조광윤이 선양을 받아 송왕조를 세우게 되자 남당은 어쩔 수 없이 송왕조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후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은 오길승천하는 기세로 남당을 무너뜨리고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후주의 자손을 죽이지 않은 조광윤. 여담이지만 조광윤이 진교역에 병변 후에 해군하여 황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후궁이 어린애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의 아이인지를 묻자 그 후궁이 후주 세종의 아들이라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광윤은 범질, 조보, 반미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고 하지요. 이들은 당연히 그 아이를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태조는 그 아이를 반미에게 키우라고 맡긴 후 이후 그 아이에 대해서 묻지 않았으며 반미도 태조에게 그 아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 이름을 유길이라 하였으며 송왕조에서 벼슬이 자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조광윤이 정권을 장악하고 후주의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으려 할 때 당시 후주의 재상이었던 범질과 왕부는 공제의 제위를 내놓는 조건으로 시씨 가문을 보호해줄 것을 조광윤에게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여 조광윤은 시종훈을 죽이지 않았고 시종훈의 자손은 남송의 멸망 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종훈이 젊은 나이로 병사하자 조광윤은 황제의 예로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안타깝게 요절하여 천하평정의 의지를 꺾여버린 5대의 마지막 왕조 후주의 세종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진교의 병변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나라를 창업한 태조 조광윤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